네, 우리나라 성인 남자의 그 30세 이상 성인 네. 남자의 한 30%가 네. 굉장히 많아요. 남성의 그 성기능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 네. 근데 또 표현을 못해서 더 고민을 많이 한다고 그렇죠. 들었어요. 그리고 또 네. 이들 중에 또 10명 중에 3명은 또 당뇨 위험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쵸. 당뇨하면 또 남성의 성기능 장애가 또 와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래도 평생 살아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네. 자, 오늘 거기에 대한 우리가 해답을 여러분들에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 해답을 드려줄 우리 그 비뇨기과 선생님 계시죠? 전문의. 이무현 원장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 네. 일단 박수 한번 쳐주시고, 해답을 주는. 내가 한번 박수 치고. 네, 함께 고민해 주실 테니까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정말 그동안 속끓이고 말 못할 고민 많으셨을 거예요.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명 우리 아나운서가 이 프로 오래 하시다 보니까 남성들 마음을 아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아주 네. 말하는 게 아주 그냥 마음 깊은 네. 곳에 들어오는. 네, 상담 전화 받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럼 내용을 조금 짚어보고서 저희 잠시 후에 상담 전화 받도록 할게요. 네, 그럴까요? 네. 당뇨로 인해서 그 발기부전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실제로 좀 사례자가 있어서 저희 VCR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보고서 저희 계속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예, 제가 그 당뇨를 좀 앓고 있었어요. 앓고 있었는데 약을 계속 꾸준하게 먹었거든요.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좀 안 좋아서 괜찮겠지 했는데 점점 좀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가장 힘든 점은? 뭐 정신적인 게 제일 힘들죠. 정신적으로 뭐 보통 그렇잖아요. 요새 100세 시대라고 해서 70이 뭐 청춘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50 초반에 이런 증세를 느끼니까 정신적인 게 제일 힘듭니다. 제가. 그리고 재혼 준비하고 있는데 이것도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주 고민이 많아요. 예. 좀 그렇습니다. 예. 네. 네. 제가 저분 같은 분을 주변에서 많이 봐요. 제가 50대, 지금 이제 제가 한국 나이로 53시거든요. 네. 친구들, 동창들 정말 가끔 만나보면 올 초에 한번 만났어요. 모임이 있어서. 한 3, 40명 왔는데 남자들끼리 말하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뭐 그렇죠. 여자분들이 안 계시니까. 그러면 네. 거의 제 생각에 절반 이상이 거기에 대한 고민을 갖고 있는 네. 그 중에 절반의 또 절반은 아예 포기한 굉장히 많은 수치네요. 뭐 포기해서 아예 그거 뭐 안 해도 살아 그러는데 사실 그 속마음 얼마나 그렇죠. 예. 그러겠어요. 예. 그래서 저는 아직까지 포함이 안 됐지만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감추기보다는 그런 우리 그 동기생들 같은 경우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렇죠. 어떤 게 필요할까요? 이 성기능은 그냥 뭐 대강 살겠다는 생각을 하셔서는 안 되는 대상이고 사실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특히 그 발기부전이 우리 중년 이후에 이제 발기부전이 오게 되면 첫째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 없어지고 또 우울해지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른 이제 건강에도 심각한 그런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 그 발기부전이 있을 때는 반드시 검사를 해보고 그에 따른 치료를 받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먼저 치료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치료는 저희들이 이제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를 하는데 먼저 그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이 좀 부족한 것으로 나온 경우에는 남성 호르몬을 보충요법을 좀 해주고요. 네. 그리고 뭐 지나치게 음주를 많이 하거나 또 흡연이 좀 많으신 분들은 좀 줄이고 좀 끊고 이렇게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본격적인 치료에 들어가 저희들이 이제 그 비아그라처럼 먹는 약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성관계 때마다 이제 그 주사하는 자가주사요법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술적인 방법, 음경 보형물 삽입수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서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어떤 원인에 의해서 발기부전이 생겼다 하더라도 다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그 방치하거나 포기하거나 또 부끄럽다고 숨기거나 하지 마시고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꼭 전문의를 찾아서 치료를 받는 게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치료법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는데요. 하나하나 네. 살펴볼게요. 네. 먼저 먹는 약부터 아무래도 좀 손쉽게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치료 효과는 좀 좋은 편인지 궁금하거든요. 뭐 우선 이제 발기부전이 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게 요즘은 뭐 모르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네. 비아그라 같은 먹는 약이 있죠. 그래서 그 먹는 약부터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먹는 약은 부작용들이 있습니다. 예. 뭐 경험해 보신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얼굴이 확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라든지 가슴이 심하게 뛴다든지 또 그리고 시각
시각장애 같은 게 있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부작용이 있는 분들이 심한 분들은 또 드시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효과가 없는 분들도 꽤 있어요. 네. 그리고 특히 심혈관 질환, 특히 이를테면 여러 가지 네. 협심증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때는 또 주의해서 또 사용을 해야 되고 심한 경우에는 사망에 이를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주의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 그게 그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 먹는 약은 근본적인 치료라기보다는 처음에 좀 효과가 있다가 가면 갈수록 또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임시 방편적인 방법이 그런 성격이 더 강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한 몇 년 전에 못 모르고 이렇게 선물 받으셨나요? 아니 네, 그냥 네. 먹어보라 네. 그래서 아주 친한 친구여서 얼굴이 빨개지고 그러더라고요. 예. 왜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면 심장이 두근두근두근 거려지고 예. 네. 그래서 이게 그 잘못 먹으면 큰일 나겠더라고요. 요즘에 가짜 많이 나오잖아요. 예, 특히 뭐 가짜를 드셨을 경우에는 그 용량 함량 자체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잘못하면 여러 가지 좀 큰일 날수 돌이킬 있어요.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건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 하지만 조심해서 절대 먹어야죠. 이거 무슨 네. 뭐 남자끼리 선물용 이렇게 이거 가서 이거 절대 이거 주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이거 뭐 네. 우리나라 그런 남자들 아직까지는 그런 게 굉장히 그 좀 마음이 예. 뭐 좀 열려 있는데 예. 그 약입니다, 여러분 약. 예, 그렇습니다.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예. 예. 자, 어쨌든 거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네. 그다음에 발기부전의 검사 과정을 저희가 화면 준비되어 있거든요. 예. 보실까요? 모든 병이 그렇듯이 다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원인을 밝혀가는 과정이 이제 성기능 검사다. 그래서 우리 발기부전 검사인데요. 먼저 언제부터 이 발기부전이 시작이 됐는지에 대한 이제 병력 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그리고 이제 혈액 검사를 통해서 남성 호르몬은 부족하지 않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발기부전 인자는 없는지를 한번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컴퓨터 성적 발기 검사라고 그래가지고 정신적 원인이 많은지 신체적 원인이 많은지를 알아보는 이제 그런 검사가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음경 혈관을 직접 들여다보는 검사, 음경 혈류 도플러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네요. 이 도플러 검사를 통해서 동맥과 정맥의 상태를 자세히 보고 그에 따라서 또 치료 방침을 정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 혈관 가장 안쪽에 내막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발기 인자를 분비하는 그런 이제 그 기능이 있습니다. 이런 기능은 잘 되는지 알아보는 내막 기능 검사, 이제 이런 검사들을 통해서 네. 이제 그 원인을 좀 자세히 살핀 다음에 치료 방향을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여러분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모르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이 시간에 전화 주셔서 한번 고민을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026676에 0114, 026676에 0114번 바로 여러분들의 네.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전화번호입니다. 네. 이 검사 과정을 보고 나니까 정말 먹는 치료제 이렇게 함부로 먹으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요. 네, 좀 체계적으로 검사 받고 예.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하는 것이 주사치료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주사치료법은 또 어떻게 쓰이는가요? 이 주사치료법은 사실 예전에 그 비아그라가 나오기 전에 저희들이 많이 했던 방법이기도 한데 그 발기 유발제를 성관계 때마다 본인이 직접 자신의 음경에다 주사를 해서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아이고. 첫째, 주사 공포가 있는 분은 사용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주사도 약간 통증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좀 어려워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또 자꾸 사용하다 보면 용량이 점점 올라가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듣지 않는 이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꾸 주사한 부위가 좀 딱딱해지는 섬유화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섬유화되는 부위를 중심으로 해서 발기시 음경이 구부러지는 음경 망곡증 같은 이제 그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비아그라나 이런 약을 하다가 안 들으면 수술 방법으로 이렇게 유도를 하지 주사 방법은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법은 아닙니다. 어찌됐든지 이제 이런 방법도 있다는 것은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그 부부가 이렇게 사랑할 때 아주 스위트한, 아주 부드럽고 달콤한 어떤 그런 시간에 분위기를 가져야 되는데 주사이라는 날카로운 거로 본인의 그 어떤 거기다 주사를 한다는 게 그거부터 벌써 심리적인 그 위축감이 느껴질 것 같은 생각이 예, 들어요. 그래서 많이 오죽하면 그렇게 할까? 불편해하고 또 힘들어합니다. 사실. 네. 예. 알겠습니다. 자, 0266710114, 0266710114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니까 오늘 뭐 제가 좀 받아볼게요. 네, 네. 내용이. 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자, 선생님 직접 한번 상담해 보세요. 예. 네. 예,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나이요, 지금 올해 52인데요. 예. 근데, 네. 10월 중순 되고 뇌경색이 좀 왔어요. 뇌경색이 왔구나. 예.
뇌경색이 심하게 오는 거 아니고 마비가 예. 오른쪽 마비가 어느 거 아니고 감각만 없어졌는 거예요. 예. 뭐 손 다리는 다 움직일 수 있고 예. 뭐 근데 단지 이거 성이 네. 성기루가 안 쓰네 영국계는 안 쓰네요. 예. 그래서 뇌경색약.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비아그라 같은 약은 드셔보셨습니까? 예, 안 먹어봤어요. 아직 안 드셔보시고요. 일단은 그 뇌경색이 왔다는 것은 뇌혈관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얘기겠죠. 우리 혈관은 우리 몸 안에 있는 혈관은 다 이제 이어져 있다고 봐도 되는데 거기에 이제 이상이 왔을 때는 음경혈관에도 아마 이상이 왔을 겁니다. 음경혈관은 특히 더 다른 혈관에 비해서 가늡니다. 그래서 똑같은 이상이 와도 문제가 생겨도 더 먼저 증상이 나타나는데 뇌경색 환자분들이나 아니면 심장 혈관에 이상이 있거나 이런 분들 대부분 다 발기부전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혈관 문제 때문에 발기부전이 온 것 같습니다. 먼저 그 아까 잠깐 소개해드린 그 이제 성기능 검사를 한번 쭉 해보는 게 좋긴 한데 무슨 그 치료에 대한 얘기를 조금 앞서 드린다고 한다면 비아그라나 이런 약도 이런 경우에는 또 잘 안 듣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제 50대 지금 그 초반에서 중반에 넘어가고 있는데 그 확실한 치료를 하는 게 그 좋을 것 같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수술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은 뇌경색 여보세요. 네네. 뇌경색 상대에서 수술 예, 네, 가능합니다. 됩니까? 예, 충분히 가능하고요. 전혀 뭐 다른 뭐 암 있는 분들조차도 이 수술은 가능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수술 이름은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요, 예, 선생님. 이따가 한번 그 다음 질문 내용이 그 내용이니까 팽창의 네. 그림이라도 한번 보여드리시죠. 예, 알겠습니다. 좀 불편하신데. 여보세요? 예. 네. 근데 이게 한 물어볼게요. 약 한 개만 빼보면은 뇌경색은 약 한 개만 빼보면은 이 약이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 있던데. 약으로 인해서 뇌경색 약으로 인해서 이런 경우가 있느냐고요? 예. 그건 아니고요. 이 뇌경색 약하고 이 그 발기부전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제 가끔 이제 고혈압 약 중에서 가끔은 이제 그 발기부전 증상을 약간 유발하는 게 있긴 하는데 요즘은 이제 거의 그런 문제는 이제 없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뇌혈관 자체에 문제가 있을 정도면 음경혈관에도 이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는 이제 혈관 문제 때문에 온 발기부전으로 추정이 됩니다. 검사해봐야 되겠네요. 예. 한번 검사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성기능 검사. 감사하고 저희가 잠깐 그거 설명을 드릴 테니까 팽창형 보형물에 대해서 네. 계속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 꼭 건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른 전화가 지금 연결이 안 돼 있죠? 네. 자, 그러면 이분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네. 음경 보형물 삽입술, 그러니까 이제 본인도 심리적으로 안 되면 이제 물리적으로 뭔가를 좀 만들어 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직도 52살이면 한참 네. 남으셨는데. 예, 그럼요. 자, 설명 예.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이제 이어서 바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얘기 드렸듯이 이 먹는 약이나 주사 방법은 처음에는 효과가 있는데 가면 갈수록 효과가 없어지고 결국은 또 부작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일회용이고 그래서 진짜 치료라기보다는 임시방편적인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비해서 이 수술적인 방법은 우리가 한 번 수술로서 평생 이제 더 이상 발기 걱정 없이 살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거 이름이 이제 음경보형물 삽입수술인데요. 그 화면을 좀 이제 보형물 삽입수술을 하게 되면 이제 하루에 뭐 본인이 원할 때 언제든지 성관계가 가능하고 감각이나 사정이나 그리고 모든 사정 쾌감까지 다 똑같습니다. 지금 종류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굴곡형하고 팽창형이 있는데 굴곡형은 단단한 보형물이다 보니까 늘 발기가 됐다는 점이 있습니다. 손으로 구부렸다 폈다는 가능하지만 발기된 상태를 구부렸다 폈다 하기 때문에 표시가 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이 팽창형은 그 음낭 속에 조절 펌프라는 걸 넣어놔서 그걸 작동을 시켜서 발기를 시키고 끄고 하는데 꺼져 있을 때는 평상시하고 똑같기 때문에 전혀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만족도가 좋은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이 팽창형 보형물 삽입수술입니다. 자, 네. 오늘의 그럼 주제가 사실 팽창형 보형물 삽입술인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동영상 준비했습니다. 그거를
동영상과 요 사진을 좀 저희가 반복적으로 좀 보여드리죠. 네. 환자들 전화하셨을 때도 이런 예. 내용이다라는 것도 좀 보여드려야 되니까. 예, 이해를 돕는데 네, 한번 도움이 저희가 좋죠. 동영상 예. 준비했습니다. 네.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은 이제 구조가 위에 이제 물주머니가 있고 그리고 그 보형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절 펌프라는 게 들어갑니다. 이 조절 펌프 밑에 동그란 부분을 몇 번 눌러주면 물주머니에 있는 물이 관을 타고 음경내로 들어가서 아주 탱탱해집니다. 충분히 성관계를 하신 다음에 끌 때는 위에 버튼 같은 데가 있습니다. 그것만 하나 단추만 딱 눌러주면 다시 물이 위로 싹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꺼져서 자연발기와 거의 흡사합니다. 네. 예, 물이 왔다 갔다 하는 단순한 구조이기 때문에 고장도 거의 없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물주머니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방광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뭐 바로 옆에 빈 곳에 들어갑니다. 거기는 신경이 없기 때문에 전혀 불편하지 않고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물은 우리 몸의 물인 생리식염수가 들어갑니다. 근데 그 물은 수술할 때 한번 넣어놓으면 돌아가실 때까지 그대로 있습니다. 뭐 보충하거나 뭐 갈아주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주 간편하고 네. 그리고 그 만족도가 아주 높은 그런 네. 치료 방법이 바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이 되겠습니다. 그 네. 사석에서 우리 또 아는 분이 우리 방송을 이렇게 보시고 뭐 저한테 질문을 하나 한 게 있는데 네. 예를 들면 100% 발기부전이 아니고 20, 30대 대비 100% 발기부전이 한 번 하나도 안 되는 분 말고 네. 20, 30대 대비해서 약 50% 정도는 30% 발기부전이 되시는 네. 분들 뭐 자체 발기 능력이 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예. 그런 분도 그걸 했을 때 그럼 자체 발기 능력이 아예 없어지는 거 아니냐? 아니면 그거가 겹쳐졌을 때 어떻게 되는 거냐? 아주 심도 있게 저한테 예. 굉장히 심도 있죠, 이게. 예,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예. 사실은 이 발기부전, 이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은 완전히 발기가 안 돼서 하시는 분들보다는 네. 어느 정도 떨어져서 그 받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아. 결국 발기부전이라는 게 발기부전의 증상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성관계 도중에 꺼져버리는 거, 예. 아니면 단단하지 않은 거. 예. 다시 말해서 100%라기보다는 한 50% 정도 발기부전이 오는 경우겠죠. 네. 근데 그런 경우가 참 괴롭거든요. 중간에 꺼지고 하면 민망하고 참 미안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런 경우에 수술은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제가 보여드렸지만 가운데 결국은 이제 음경 가운데 해면체라고 있는데 거기가 이제 발기 조직이죠. 거기에 피가 빵빵하게 차는 게 이제 발기인데 어떤 원인에 의해서든지 그 혈액이 차는데 문제가 생긴 게 발기부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경 해면체 내에다가 보형물 2개를 쌓아 밀어 넣는 건데 네. 아무래도 해면체에 들어가니까 자신의 이제 피가 들락날락한 부분은 조금 더 양이 좀 줄겠죠. 그러다 네. 보니까 자연 발기력은 더 약해집니다. 아. 그 대신 지금 있는 자연 발기력이 좋다면 이 수술을 받을 필요가 없죠. 예. 근데 어느 정도 떨어져서 아침 발기가 된단 말이죠. 아침 발기가 됐는데 막상 성관계 하려고 하니까 잘 안 된다. 예. 이런 경험을 가지는 분 꽤 많거든요. 네. 이게 이제 발기부전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그런 경우는 아침 발기 되는 것은 조금 우리가 포기하더라도 이 보형물 삽입 수술을 통해서 언제든지 성관계를 할 수 있다는 이 자신감이 더 중요한 거죠. 예. 네. 예. 아, 예. 고민을 많이 하셨나요? 심층으로 그렇게 질문을 하신 거 보니까. 그러니까 네. 저도 생각지 못한 거를 이렇게 네. 질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네. 이것이 남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하지 말고요. 말 못할 내용들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네. 하지만 이거 얘기를 해야 돼. 예. 얘기를 해서 좀 발표해서 어찌 문제를 찾아야 돼. 보면 이 성기능이라는 것은 그 젊은 때보다도 중년 이후의 성기능이 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네. 이 중년 이후의 성기능은 이 발기 기능은 많이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본인의 자존심이 자존심과 또 자신감 이게 아니면은 우울증도 아무리 다른 부분이 충족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안 되면 예. 일단 우울해지고 맞아요. 그리고 이게 그러다 보면 우울해지면요 중년 이후에 우울해지면 건강을 많이 해칩니다. 예. 예, 그래서 건강까지 해치게 되는 그런 이제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자, 모 시장이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네. 중요한 우리 뭐라 베이비붐 시대 때 우리 저 네. 조금 위 선배님들 우리 원장님 또래부터 됐을 것 같은데. 저보다 선배입니다. 네. 자, 그분들 자신 있게 사시기 바랍니다. 저희 네. 방송 보시고요. 네. 남자는 행복해질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네, 예.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저희 팽창형 보형물 그 동영상까지 봤는데요. 네. 실제로 그 시술하신 사례 중에서 예후가 좋았던 사례. 네, 그 보여주시죠. 치료 사례를 한 네. 2사례 정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소개해 드릴 분은 60대 초반이신데 이분은 친구 모임 엄청 좋아하신 분입니다. 당연히 술, 담배 엄청 좋아하신 분인데 이렇게 술, 담배를 거의 무절제하게 이렇게 하시다 보니까 이제 혈관에
탈이 난 거죠. 그래서 심장 혈관이 결국 막혀서 결국은 확장술, 이제 스텐트라고 하죠. 심장 혈관 확장술까지 받으신 분인데 아까 그 전화하신 분한테 얘기했지만 심장 혈관에 문제가 생길 정도 같으면 네. 음경 혈관에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발기부전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분을 검사해 보니까 뭐 고혈압도 있고 고지혈증도 있고 그 스텐트 하셨기 때문에 혈전 용해제도 드시고 계셨고 또 검사 과정에서 남성 호르몬까지 많이 부족한 것을 네. 이제 발견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이분 이런 경우는 이제 수술 방법이 가장 좋기 때문에 네. 팽창형 보형물 삽입수술을 해드리고 남성 호르몬이 부족한 부분은 이제 그 주사 방법으로 이렇게 보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충요법까지 같이 했더니 남성 호르몬을 보충해주게 되면 좀 활기가 있고 좀 더 성욕도 좋아지고 하거든요. 더 활기차고 그래서 이분은 해추는 것 같다. 그렇게 이제 얘기하신 그 사례가 예, 그 먼저 소개해드렸고요. 네. 다음에 이제 50대 초반인데 이분은 이분 역시 술 좋아하시고 이제 그랬던 분인데 여기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발기부전이 왔어요. 발기부전이 왔는데 이제 발기부전이 오게 되면 요즘 이제 부부간의 그 갈등이 좀 많이 심해지죠. 그래서 네. 결국 이혼 위기까지 와서 심하게 고민하다가 심각했네요. 오신 분인데. 네. 먹는 약은 어떻게 해서 구해서 먹어보니까 얼굴이 막 그 심하게 달아오르는 안면 홍조 증상 때문에 드시기도 좀 그 곤란해하고 그래서 병원에 와서 검사를 쭉 했더니 음경 그 혈관 중에서 정맥 부분이 문제가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네. 정맥이 세게 되면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그 혈관이 들어왔다가 혈액이 들어왔다가 다 빨리 빠져버리죠. 그래서 중간에 꺼져버리는 그런 증상들이 많은데 결국 그래서 그 음경 정맥성 발기부전이 있었고 그리고 당뇨도 있다는 사실도 밝혀내고 그래서 결국은 당뇨 치료도 하면서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네. 이분 그 부부 관계도 다시 예전처럼 이렇게 회복이 되고 아주 좋아했던 그런 일이 있어서 또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근데 그 또 우리 중년들은 보통 고혈압이나 당뇨라든가 또 여러 가지 뭐 성인병이 아닌 현대병을 앓고 한 가지쯤 앓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 그것 때문에 항상 고민하면서 무슨 뭐 치료법만 나오면 저거 나한테 해당이 될래나 뭐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많아요. 네. 네. 실제로 그 당뇨가 좀 심하거나 아니면 고혈압이 좀 심하거나 하신 분들은 저도 수술 받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여쭤보는 네. 분들이 꽤 있는데 실제로 수술 받는 분들 절반 정도는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수술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딱 한 가지 당뇨가 있는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래도 치료는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당뇨 치료를. 왜냐하면 당뇨를 방치를 하게 되면 합병증들이 무섭죠. 특히 그 합병증 중에는 뭐 눈에도 문제가 있고 신장에도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신경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이제 그 어떤 치료를 했을 때 염증에 취약한 그런 점도 생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수치를 얘기한다면 그 식후 그 혈당치가 한 200 이상은 안 넘도록 그렇게 그 컨트롤하는 게 치료를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찌 됐든지 당뇨가 있든지 고혈압이 있든지 아니면 심지어는 뭐 다른 암이 있든지 해도 이 그 수술은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전화 연결을 연결돼 있죠. 해볼까요? 026671-0114, 026676에 0114번을 전화 주시면 뭐 여러분의 고민을 저희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여보세요? 네, 직접 한번 상담해 주세요.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35년생인데요. 35년생이면 예, 70세신가요? 예. 이거 뭐 하나 물어보려고요. 예, 80세시구나. 예, 예, 예. 좋습니다. 네. 딴가 이거요. 네, 네. 자다가요, 목요나 하면 저 호르몬에 피가 섞이 나오는데. 예. 이게 사정에게 피가 섞여 나온단 말이죠. 예. 예. 그 발기는 잘 되시고요. 예? 발기는 잘 되십니까? 예. 예.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그 연세 잘 유지를 하고 계시니까 참 좋습니다. 그, 혹시 그 소변 보시는데 불편한 건 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예. 비교적 그 연세에 비해서 건강을 잘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먼저 사정에 그 피가 섞여 나오는 걸 보고 저희들이 혈정액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혈정액은 사실은 뭐 심각한 그런 건 아닙니다. 본인은 되게 놀래죠. 정액소액에 섞여 있으니까. 근데 되게 이제 그 전립선 뒷부분에 정낭이라고 있는데 이쪽에 뭐 벽이 조금 좀 두꺼워지거나 아니면 전립선에 좀 그 뭐 결석이 있거나 또 뭐 전립선 비대증이 있거나 이런 경우에 사정액은 전립선액과 정낭액과 정자 이렇게 섞여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에서 피가 좀 섞여서 나오는 건데
그건 좀 그 지내다 보면 또 없어질 수도 있고요. 그건 뭐 다른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래요? 네, 네. 네, 하여튼 건강하신데 그래가지고 딴 건 아니고. 예, 예. 뭐, 하도 그래가지고 뭐라 하면 그거 뭐 나도 뭐 신부증이 생긴다 해서가지고. 신부전증. 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병원에 가 있건데 뭐, 항문에 이어가지고 검사를 해보고 아무 이상이 없다고 말이지. 예. 네, 항문에 넣어서 항문에 넣어서 검사하는 게 우리 전립선. 말하는데 요즘 또 자다가 목련을 해요. 예. 목련하다 보면 사진을 예. 하는데 이번에 피가 아유, 섞여. 네, 알겠습니다.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이 이제 무슨 방광이나 신장에 문제가 돼서 이게 이제 신부전증이 혹시라도 그럴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걸 좀 검사하는 건데 네. 이제 그 이 사정액 정액 속에서 피가 이렇게 섞여 나오는 것에 대해서 예, 사실 저 신장이나 방광은 아니잖아요. 예, 아닙니다. 이게 물론 이제 그 소변 보실 때 소변에 피가 섞여 나오는 것은 여러 가지 그 원인이 원인들이 있기 많으니까.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좀 글쎄요. 정밀 검사를 받아봐야 됩니다. 네. 그 뭐 심지어는 암까지 있으니까 그러지만 정액 속에서 피가 좀 약간 섞여 나오는 거 어떤 분들은 뭐 초콜릿 색깔도 전립선. 나오고 뭐 그러는데 네. 그거는 크게 우려할 그런 증상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환이나 예를 들어서 저희 전립선에 무슨 뭐 큰 병이 아니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건 네. 아닌 것 같고요. 예, 예, 자, 너무 그렇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35년생이신데 건강 건강하십니다. 정말 부럽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부러워할 것 같아요. 예. 네. 자,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전화 받겠습니다. 또 연결할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 네, 말씀하세요. 목소리 네, 제가요. 네. 순간계 했는데요. 네. 풍기가 부사저는 소리가 났거든요. 네? 부사저는 소리가 딱 났거든요. 아, 부러지는 소리가 났어요. 네. 그리고 나서요? 뭐 그리고 나서 뭐 어떻게 되는가 싶어갖고요. 예,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88년생요. 아, 88년생이면 28살. 이게 아주 젊으신데 네. 성관계 도중에 그 뚝하고 부러지는 소리가 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좀 과도하게 성관계를 하다 보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 아까 제가 그 해면체를 싸고 있는 막을 백막이라고 하죠. 그 아주 신축성 있는 주머니인데 거기가 이제 그 섬유줄인데 예, 양쪽으로 이렇게 교차 돼 있는 그런 섬유줄입니다. 이게 지나치게 그 한쪽 방향으로 힘이 들어가면 이게 일부 그게 찢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뚝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심한 경우에는 거기가 출혈이 되기도 하고요. 더 심한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연필 부러지듯이 부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응급 상황이 되고요. 근데 대부분 약간 뚝 그리고 한 다음에 일부 약간 그런 거고요. 그게 이제 오래 지나면 거기가 좀 딱딱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구부러지기도 하는데 일단은 뭐 지금 큰 불편이 없다고 한다면 우선은 좀 지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초음파로 이렇게 검사해 보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뭐 초음파 검사에도 뭐 큰 문제는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너무 걱정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하여튼 그 예쁘게 사랑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또 저희 내용 알아보도록 그럴까요? 하겠습니다. 예. 아까 그 수술 방법 알아봤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보형물이 삽입이 되는 거니까 장치가 고장이 나진 않을까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런 안에서, 예. 적은 없을까요? 그럴 수도 네. 있죠. 일단은 그 모든 수술이 그렇지만 이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작용은 이제 그 전문 병원에서만 받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일단은 그 염증이 생길 수도 있는데 염증은 이제 바로 치료하면 되고 그다음에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아주 드물지만 있을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동영상에서 보여드렸지만 이제 세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어떤 부분이 고장이 날 수가 있는데 혹시 고장이 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 타이어도 교환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고장난 부분만 싹 갈아서 끼워주면 또 다시 평생 쓰는 데 지장 없습니다. 예, 그래서 뭐 그것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세상이 계속 발전하고 있고요. 또 어떤 세상에 또 이 남성 성기능 장애를 치료법이 개발이 될지 네. 참 이제 기대가 됩니다. 네. 다양하고 신기한 방법들이 제가 많이 좀 나오는 이따 것 태어날 같아요. 걸 그랬어요. 금방 태어나서 뭐 네. 2015년생이었다 그러면 저희 100살, 200살도 충분히 그냥 왕성한 뭔가 또 개발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앞으로 계속 이제 뭐 발전은 되겠죠. 예. 기대해 보면서. 정말 기대가 돼요. 네. 자, 저희 오늘 이제 발기부전 그 치료법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까 당뇨병과 관련된 점 살펴봤잖아요. 그 외에 또 원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어떤 원인으로 발기부전이 생기나요?
예, 원인을 살펴보기 앞서 다시 한번 이제 처음으로 네. 돌아가서 발기부전이라는 것은 성관계 도중에 꺼지거나 단단하지 않거나 일어나는 게 어렵거나 이런 게 발기부전인데 네. 결국은 발기가 되기 위해서는 음경해면체에 혈액이 빵빵히 차야죠. 그래서 만약에 음경혈관에 이상이 있다고 한다면 발기부전이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당뇨병은 음경혈관에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원인인데요.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고혈압이라든지 그리고 고지혈증, 심장질환 이러한 것들도 그 음경혈관의 이상을 초래해서 결국 발기부전이 옵니다. 그리고 생활 습관으로서 지나친 음주나 그리고 이제 흡연이 지속적으로 장기적으로 음경혈관을 손상을 시켜서 발기부전의 원인이 되고요. 두 번째, 우리 몸 안에 수많은 호르몬 중에서 성기능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호르몬이 남성 호르몬인데 이 남성 호르몬이 부족하게 되면 발기부전이 또 올 수가 있습니다. 남성 호르몬을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으로는 흡연, 과음이 또 되고요. 그다음에 운동 부족으로 인해서 복부 비만 이런 것들도 그 남성 호르몬을 부족하게 해서 발기부전이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는 뭐 더 설명드릴 필요도 없을 만큼 뭐 당연한 얘기겠죠. 뭐 심위성 발기부전이나 그리고 실제로 신체에 문제를 일으켜서 발기부전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100세 시대를 맞아서 100세 시대에 가장 그 해가 되는 이 건강에 해가 되는 거를 네. 알아봤는데 흡연, 운동 부족, 식습관 쭉 봤는데 1위가 흡연이래요 요즘에. 예. 그 스트레스하고 1위가 아주 막상막하. 예. 그다음에 무슨 뭐죠 운동 부족, 식습관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쭉 하여튼 담배 안 태시죠? 예. 네, 담배 끊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네. 안 피시죠? 네, 그럼요. 네. 자,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증상이 있는 분들 사연을 저희가 얘기를 좀 동영상 준비한 게 있는데요. 보시면서 한번 네. 살펴볼까요? 예. 이봐, 김대리, 벌써 취한 거야? 어이, 박 과장, 한 잔 더 해야지. 아니, 젊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다들 술이 약해? 부장님, 너무 많이 취하셨어요. 그만 드세요. 여보, 당신 안 일어나요? 이러다 늦겠어요. 아니, 일어나자마자 또 담배예요? 고혈압에 고지혈증까지 있는 사람이 허구한 날 술에 담배. 당신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건강 좀 챙겨요. 맞아. 술 먹고 다음날 일어나기도 힘들어. 그래서 요즘 발기도 잘 되지 않는 건가? 발기부전 정도가 상당히 심한 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죠? 먼저 성기능 검사를 해서 원인을 알아본 후 치료를 시작해 봅시다. 비아그라도 먹었지만 효과가 별로고 자가주사는 너무 불편해. 보다 확실한 치료 방법이 있으면 좋겠는데. 네. 참 어느 집에서나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그 음주 습관이나 이런 근데 것들이 왜 자꾸 저거 있는데 나올 때 저를 쳐다보고 계세요? 왜? 아 저는 안 그래요. 저 술도 약하고 담배도 안 핍니다. 운동도 가끔 하고. 네. 네, 알겠습니다. 100세까지 살아야 돼요. 저는. 애들이 어려서 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이 사파 주인공은 네. 고민하시다 결국 뭐 주사요법 이렇게 선택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효과가 좀 떨어지고 있다고 했는데 이러면 좀 용량을 늘리거나 하면서 방법을 바꿔봐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래서 그 용량을 당연히 이제 좀 늘려야겠죠. 예. 처음에 그 주사, 결국 이제 먹는 약도 그렇고 주사 방법도 그렇고 처음에 이제 적은 용량으로 안 들으면 점점 용량을 올리기도 하는데 용량을 올리면 처음에 또 약간 좀 더 듣는다고 싶다가 꼭 더 올려야 되고 결국은 이제 그게 한계가 있죠. 그렇구나. 그래서 결국은 주사 방법이나 이런 것은 좀 한시적인 방법이고 네. 임시 방편이기 때문에 뭐 궁극적인 치료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수술을 하는 게 그 한번 다시 볼까요? 예, 예. 네. 예, 음경 보형물 삽입 수술인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은 이제 위에 이제 그 물주머니가 하나 들어가고 보형물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조절 펌프가 들어가는데 이 조절 펌프의 동그란 부분을 몇 번만 눌러주면 물주머니에 있는 물이 관을 타고 음경 내로 들어가서 아주 탱탱해집니다. 충분히 성관계를 하시고 자, 이제 충분하다 하면 이제 끌 때는 이제 단추 같은데 버튼을만 싹 한번 눌러주면 이 물이 다시 위로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꺼집니다. 자연 발기하고 거의 똑같고요. 그 다음에 그 조절 펌프는 그 음낭 속에 들어가는데 그 고환과 고환 사이에 그렇게 넣기 때문에 어떤 분은 고환 제거하느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그건 아니고요. 고환과 고환 사이에 들어가고 겉에서는 전혀 표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첨은 키우고 매첨은 끌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지 않으면
부인조차도 모를 정도로 아주 감쪽 같은 예, 그런 이제 치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수술하고 나면 자신감 충만 정말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을 저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것의 어떤 특징, 예, 특징 예, 그 방금 보신 그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의 특징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얘기 드린다면 일단은 그 한 번 수술해서 평생 이제 발기 걱정이 없어진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연스럽고 표시가 안 나죠. 그래서 남들이 전혀 알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그 발기를 시켜서 충분히 그 성관계를 한 다음에 사정을까지 한다 하더라도 본인이 끄기 전에는 안 꺼집니다. 그래서 또 사정이 빠른 거 보고 조루라고 하죠. 이 조루 문제까지 해결됩니다. 본인 그 안 꺼지기 때문에 계속 성관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이 파트너가 만족할 때까지 성관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본인뿐만 아니라 부인까지도 아주 만족도가 높은 이제 그런 치료 방법이 팽창형 보형물 삽입 수술이고요. 그래서 이제 발기부전과 조루 문제를 확실하게 치료하는 방법이 이제 그 이 수술이지만 또 어차피 마취한 김에 남성들의 또 하나 또 고민도 있죠. 크기에 대한 네. 크기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는 경우가 있죠. 네. 예. 그다음에 뭐 예민한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래서 그것도 한꺼번에 이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 우리가 보죠. 네, 좋습니다. 음경 확대 수술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크기를 좀 키워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굵기를 키워주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길이를 좀 연장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그 귀두 부분, 끝 부분을 이제 키워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특히 굵기를 키워주는 방법은 인체 진피 알로덤이라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음경 전체를 감싸주는 겁니다. 물론 이제 피부 안에서 감싸주게 되면 그만큼 이제 두꺼워지는 거고요. 네. 이제 길이 연장술은 숨어 있는 음경을 붙들고 있는 인대를 갖다가 우리가 현수인대라고 하죠. 이 현수인대를 일부 절제를 해주면 조금 길어집니다. 이 경우에 근데 평상시만 길어지지 발기시 길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좀 그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일 끝 부분을 귀두라고 하는데 이 귀두를 키우는 방법을 약물주의 귀두 확대 수술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우리 피부 역시 피부 성분인 히알루론산이라는 것을 그 귀두 피부 바로 아래다가 딱 깔아주는 이제 그런 주사법으로 깔아주는 그런 방법입니다.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또 약물주의 귀두 확대 수술은 약간 무뎌지기까지 하기 때문에 사정이 좀 빠른 분들한테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제 이런 이제 음경 확대 수술을 보형물 삽입 수술할 때 동시에 한 번 마취에 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가 네. 전화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0266720114, 0266720114. 이 번호 이렇게 계속 기억해 계시다가 계속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네. 저희가 한 10분 조금 안 남았는데 네. 내용을 좀 간단하게 이제 내용 살펴보고 그다음에 계속 전화를 연결을 하도록 할게요. 네. 우선은 요걸 했을 때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질문이 몇 개 있지만 뭐 혹시 좀 우려될 수 있는 이 부작용이라든가 예. 그다음에 꼭 이거는 선생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거나 네, 예. 그다음에 생활 습관 이렇게 얘기했을 예. 때 또 전부 다 아니잖아요. 예. 이것만 믿고 그냥 막 또 술 드시고 뭐 예, 그러면 안 되죠.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이 수술은 정말 만족도가 좋고 수술하신 분들의 반응을 보면 이걸 왜 진작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 또는 막 젊어진 것 같다. 정말 그 마음까지 젊어진 것 같다. 아니면 회춘한 것 같다.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이 수술은 정말 만족도는 좋지만 수술 방법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 병원에서 해야 됩니다. 이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병원에서 해야지 안전하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제 이 수술이 있으니까 나는 그냥 이제 마음대로 해야지. 또 그거는 또 그것도 문제가 있죠. 일단 전신 건강도 매우 중요하고 이건 이 수술하게 되면 이제 발기 문제는 완전히 해결되는데 아까 남성 호르몬 얘기도 잠깐 했지만 성욕이 좀 떨어지고 또 이런 또 활력이 떨어지고 이제 그런 경우 우리가 남성 그 호르몬과 관련이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좋은 기능을 갖고 있어 하더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도 그것도 문제죠. 그래서 한 이럴 20년 경우 된 차에다가 타이어만 새 걸로 가놔갖고 난 마음대로 달릴 거라다가 타이어만 새 거도 안 터지지만 다른 게 또 망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남성 호르몬 검사를 해보면요. 네. 부족하고 이제 정상인가 아닌가 알 수가 있습니다. 혈액 검사를 통해서요. 그래서 부족할 경우는 보충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 그러면 남성 호르몬이 떨어지면요. 성욕도 떨어지고 활력도 떨어지고 기억력도 떨어지고 노화가 더 빨리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심장도 나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남성 건강에 아주 중요한 호르몬이 이제 남성 호르몬이기 때문에 그 검사를 해서 부족하면 보충요법도 해가면서 이제 발기 문제는 이제 수술로 해결하게 되면 네. 정말 진짜 젊게 살 수가 있습니다. 아니 남성 네. 호르몬 얘기를 하니까 한 가지만 더 좀 남성 호르몬은 뭐
주사를 맞는 건가요? 먹는 약이 있나요? 이제 그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먹는 약도 있고 또 붙이는 패치도 있고 예. 그 크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주사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먹는 거라든지 붙이는 거라든지 그건 이제 매일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되나요? 예, 매일 먹어야 되고 아니면 그래서 뭐 일주일에 한 개씩만 먹으면 안 예, 돼요? 그게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가장 저희들이 많이 하는 방법은 한 번 주사하면 3개월씩 효과가 유지되는 이제 그런 이제 주사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가장 많이 선호하죠. 네. 예. 네, 알겠습니다. 전화 연결 바로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저는요, 네. 지금 소변 보는데 아무 이상 없고, 모든 성관계는 아무 이상 없는데, 네. 네. 전립선 수치가 좀 높아가지고요, 예. 조직 검사를 지금 한 3년에 한 번씩 계속 했거든요. 아, 예. 근데 지금 조직 검사는 너무 힘들어요. 예. 예, 그래가지고 지금 조직 검사 하는데 딴 수술하는 거 더 힘들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수치 보면 보통 5.2 나올 때가 있고 어떨 땐 2.4가 나올 때가 있고 그렇거든요. 네. 그런데 전립선 혹시 암일 경우 소변이 이렇게 되면 소오줌소 싸듯이 계속 나올 수 있는 건지요? 그것도 알고 싶고요. 네. 이제 전립선 암 방지를 위해서 여러 가지 운동이 있고 식사가 있다는데 그걸 좀 알고 싶어서 전화했습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68입니다. 68. 예. 일단은 그 전립선 암 수치 제가 PSA라고 하는데 이제 그 정상을 이제 4 이내를 정상으로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의사에 따라서는 조금 더 그 경직되게 보는 경우는 2.5 이하를 또 정상으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몇 번 전립선 그 PSA를 몇 번 해보고 그게 좀 높을 경우에는 그 생검 조직 검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조직 검사가 방금 얘기하신 대로 조금 쉽지는 않거든요. 좀 불편하거든요. 예. 근데 몇 번 해봤는데 조직 검사상 이상이 없었고 또 수치가 4 금방이다 2.5이고 뭐 그런 정도 같으면요 조직 검사를 자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힘들고 하는데 자주 할 필요는 없고 대신 그 PSA를 그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계속 체크를 해서 이 PSA가 점점 올라가는 추세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조직 검사를 한번 해볼 필요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그 이렇게 고통스러운 조직 검사를 자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은 마지막 전화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저희가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 전화를 그럼요. 받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네. 반갑고요. 저희가 예, 식약왕사 대화하다가 혹시 제가 끊으면은요, 그냥 예, 끊지 마시고 선생님 나가시면 계속 또 전화를 받아 주실 거니까 그렇게 예, 예.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예. 여쭤보시죠.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요? 59입니다. 59. 예. 예, 예. 성기능에 어떤 점이 지금 문제가 있나요? 일단 제가 아주 심한 건 아닌데요. 네네. 제 나이에 비해서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두 번 정도 하는 게 네. 좀 약한 건지 아니면 정상인지 그거 여쭤보고 싶고요. 예. 그리고 삽입술을 하게 되면 이제 지금 제가 텔레비 보니까 네. 이제 발기에 도움을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저는 이제 정액이 좀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그게 좀 불만스러운데 네. 그것도 도움을 주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남성분 같이 처방이 되면 어떨까 많은 문지기의 그 소견입니다. 예. 일단은 그 성관계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신다고 한다면 뭐 그 연세에서 많이 하는 건 아니네요. 뭐 물론 이제 자기 체력과 뭐 여러 가지 컨디션에 따라서 이제 횟수가 뭐 왔다 갔다 하는 거지만 보통의 경우에는 막 50대 경우에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하는 경우들이 많죠. 어찌됐든 이거는 뭐 정상, 비정상으로 딱 나눠서 이렇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어찌됐든지 성관계를 하실 수 있으면 그건 괜찮은 것 같고요. 이게 제가 생각할 때, 본인 생각할 때 예전에 비해서 제가 성기능이 좀 떨어진 것 같다. 그러면 일단 상태를 알아보는 방법은 제일 좋은 방법은 성기능 검사죠. 성기능 검사를 통해서 그 정도와 원인까지 알 수가 있으니까 그걸 먼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또 삽입술을 했을 때 그 발기를 물론 좋게 하는데
삽입술 한 것과 소변 보는 거나 사정하는 데는 상관이 없습니다. 틀립니다. 왜냐하면 요도는 건들지 않기 때문에 예. 결국 요도를 통해서 소변이 나오고 정액이 나오죠. 그래서 정액 양이 좀 떨어진 것 때문에 고민하신다 한다면 아마도 이제 그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전립선 비대증이 오죠. 전립선이 예. 커지는. 그러면 전립선 안으로는 요도도 지나가지만 사정관도 지나가죠. 그럼 사정관도 같이 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정액의 양이 줄고요. 그리고 약간 쾌감도 약간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 수술로는 변화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 계속 전화 받아주실 거죠? 네, 네. 그럴 거라고 믿고 또 저희가 이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그 비뇨기과 전문의 이무현 원장님과 함께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고민하신 분들에 대한 속사정 저희가 풀어드렸습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